안녕하세요. 소리 들려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진짜.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저는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공부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T.S. 엘리엇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듯이 우리에게도 정말 잔인한 달인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린터 3개 받으셨죠? 3개 아니에요? 자금 조달하고 포상금제도 비교한 거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305페이지 오늘 내드린 프린터 2개 받으셨어요. 문제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일단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할 차례죠, 오늘. 305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및 허가입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2017년도 이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및 허가, 부동산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토지에서 부동산. 그 말은 옛날에는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는 건축물, 토지, 입주, 건축물에는 부동산인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 부동산 등이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305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입니다. 부동산입니다. 이제 그래서 외국인은 입주권, 분양권, 토지, 건축물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계약일로부터 두 번째 줄에 계약일로부터 60일 밑줄 쳐놓으세요.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로 바뀌었죠. 30일로 바뀌었는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의 경우에는 60일입니다. 60일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줄 맨 뒤에 3조 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가로 안에. 그게 뭐냐면 3조 1항 각 호가 뭐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고 했죠. 근데 매매는 외국인 특례입니다. 이게 외국인 특례. 특례라는 건 뭡니까? 외국인은 특별한 예외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매매, 교환, 증여 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매매인 경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예외 없이 무조건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매매인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무조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근데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그 다음에 상속 등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계속 보유 신고도 6월 이내입니다. 계속 보유 신고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외국인입니다. 그럼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우리 프린터에 이게 숫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죠. 27번에도 있고 또 60일 따로 되어 있습니다. 27번에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되는 게 그 박스 안에 305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있는데 우리 프린트 27번에는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표 305페이지 박스 표 바로 위에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줄 치놓으시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려운데 말이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자, 그래서 305페이지까지 했고 306페이지 양가로 3번 상호주의. 상호주의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이 한 만큼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 국가 간의 질서는 사실은 미국이 경찰 국가잖아요. 미국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 갈 때 전부 다 그 사진 촬영도 하더라고요. 얼굴 그 범죄자들 그 죄수들 사진 촬영하는 것처럼 사진 촬영도 하고 지문 날인도 하더라고요. 미국 공항에 들어갈 때는. 근데 미국 사람 우리나라 올 때 못 하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저 동남아 사람 오면 막 지문 채취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동남아 갈 때는 안 하거든요. 그 상호주의면 원래 상호주의면 외국 한 만큼 우리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미국에 가서 알몸 수색도 당했어요. 왜냐면 어디서 잘 거냐 묻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했거든. 모르겠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고 하니까 어디 호텔인지 그때 당황해가지고 그냥 아무 호텔이나 이름 말했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 여행 그 가방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어디 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면 못 들어간다더라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알몸 수색 당했어요. 그럼 그 리스트에 올라가가 이제 다음에 갈 때마다 계속 그거는 똑같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갈 때는 반드시 어디에 잘지 그걸 꼭 말해야 돼요. 말 안 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론은 상호주의를 적용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캐나다에 토지 취득할 때 무조건 허가받는다면 반대로 캐나다 사람 우리나라 토지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하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양가로 4번 신고관청의 신고 내용 제출입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5번에 12번, 13번에 있습니다. 12번, 13번에 있습니다. 숫자는 다 프린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306페이지 그 맨 밑에 박스 표에 정리되어 있네. 이거 별표를 하시고 요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7번에 있죠. 27번.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월 달에 다시 내드릴 예정입니다. 또 개정된 또 일부 수정을 했어요. 약간 또 뭐 오탈자는 거의 없긴 하던데요. 약간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일부 내용을 수정했는데 11 이게 숫자 11 그 11 맨 마지막에 12번 이런 걸 약간 수정을 했는데 어쨌든
5월 달에 다시 내드릴 거니까 함부로 쓰셔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07페이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지정권자 및 기관입니다.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밑줄 치시고요. 시도지사가 그 네 번째 줄에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밑줄 치시고요. 5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5년이란 숫자는 우리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5년 범위 내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왜 지정을 하냐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합니다. 토지 투기입니다. 토지 투기 밑줄 치시고요. 주택 투기, 주택 투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토지 투기입니다. 주택 투기는 투기 과일지구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주택이 아니라 토지 투기가 성행하는 경우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07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는 게 보면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이 지정하고요. 하나의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 하나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금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서울의 구룡마을하고 3기 신도시 예정지역하고 또 용인시 원산면이라고 있어요. 그 SK 뭐 하이닉스 들어오는데 거기하고 세종시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전부 시도의사가 지정했고요. 세종특별자치시만 장관이 지정했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외, 지금 308페이지 메뉴에 있는 이 동그라미 2번 예외에 따라서 원래 세종시는 충청남도에만 걸쳐 있죠. 충청남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북도나 뭐 이런 데는 없죠. 충청남도에만 걸쳐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정해야 되는데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투기가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종시만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답니다. 자, 지정 동그라미 2번 의견청취가 있는데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인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지정하는 게 절차가 까다로워요? 재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요? 재지정이 까다롭죠? 처음 지정은 의견 청취를 안 하는데 재지정만 심의 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그만큼 국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잖아요. 또 만약에 5년 더 연장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지자체장들은 이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하려면 약간 투기 조장을 해야 당선될 확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정치공학상 보면. 그래서 지자체장들 의견을 청취하면은 지정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자체장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지정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지정할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재지정할 때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3번 통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공고 및 열람입니다.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5일간 우리 프린트 39번에
15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5번. 39번에 15번. 7일 이상 70주파 이렇게 생각하세요.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인데 시험에 반대로 15일간 공고 7일간 열람 이렇게 하면 X입니다. 70주를 기억하라고. 70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동그라미 5번. 효력 발생 시기는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해제 축소입니다. 해제 축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축소, 해제의 경우에도 처음 지정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재지정만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면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를 보면 첫 번째 토지 투기가 승행을 해야 됩니다. 주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토지 투기가 승행해야 된다. 토지 투기가 승행을 하면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장관이 지정을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의사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들어야 됩니다. 물론 장관은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지정한다고요?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5년 동안이 아니고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5년 동안 지정한 곳은 거의 없고요. 3년 지정했다가 연장한 경우가 많아요. 판교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부 3년 지정했다 연장을 했습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5년 동안 할 수도 있지만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는데 누가 지정을 하느냐 하면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 효력 발생을 합니다. 조금 전에 책에 읽었던 내용을 다시 지금 적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하는데 누구한테 통지하냐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관청이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왜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주겠어요?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까? 기각합니까?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다.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각하라는 말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 등기법에 나와 있죠. 절대적 각하 사유, 등기 관할 위반,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증이 없는 경우는 아예 각하합니다. 심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등기소장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허가구역인지를. 그래서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70주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경우에도 역시 지정 공고를 하고요.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것 똑같고요. 그 다음에 통지를 해주는데 통지를 누구한테 해주냐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도 통지해 줍니다. 국토부 장관에게도 통지해 주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주고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똑같죠. 이거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그 다음에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70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숫자 주의하라고요. 5일이라는 숫자는 오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 한번 공인중개사법에서 또 한번 나오죠.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5일이라는 숫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번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합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양가로 2번 30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허가입니다. 허가 이제 지정 절차를 받고요. 이제는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양가로 2번 허가 대상 토지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입니다. 지상권도 허가받습니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약도 받습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계약 또는 예약 물론 유상계약만 받습니다. 무상계약은 받지 않습니다. 유상계약만 허가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메뉴에서 두 번째 줄에 허가 제외인데 경제 및 지가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이하 토지가 우리 프린트는 몇 번에 있습니까?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를 보시면 나와 있죠. 32번에 나와 있습니다. 32번에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는 180제곱미터 초과는 허가받고 이하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으면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이의 기간이라는 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 기간이고요.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시행령에는 15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일 이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 의제입니다. 동그라미 5번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된다. 불허가의 효력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냐고 계약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봤는데 그러면 허가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절차. 시험에 공법 시험에 나왔고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 이게 2017년까지는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이제 뭐 2년 조금 넘었어요. 2년 공인중개사법으로 넘어온 집 시험 과목이. 그래서 공법하고 똑같아요. 공법에 이런 거 절차 많이 나오잖아요. 뭐 체계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허가 절차인데 허가 그 공법 시험에 나왔고 간평 시험에 나왔는데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그 당시는 장관, 지금은 시도의사도 있는데 옛날에는 장관이었어요. 지정을 장관.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지금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관이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게, 지금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부터 지방분권화를 실시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세종 신도시도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허가구역도 이제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고요. 동일한 시도 안에 있는 경우는.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인 경우, 유상계약 또는 예약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은 어디다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줄여서 시장등이라고 하겠습니다.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은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심사는 가장 중요한 게 실수요성, 즉 투기성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실수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수요성이라든지 생업에 종사한다든지 농업, 그래서 농업, 축산업, 입업 이런 생업에 종사하든지 실수요성, 어쨌든 실수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심사기간이 얼마냐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인데, 이게 15일이라고요. 우리 프린터 15일이 49번에 있나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9번에 있나요? 거기에 몇 번에 있어요? 이게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는 말이 15일. 2번에 있다고요? 49번에 네, 2번에 있네. 2번 허가 불허가 처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요. 이 15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도 밑줄 치시고요. 허가구역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7공주파, 7일 이상 공고입니다. 15일 공고가 아니고요. 그 숫자도 금방 봤잖아요. 밑줄 치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요. 이러한 셋 중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그 다음날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요. 그럼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처분을 했다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허가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미이용을 하면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미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을 합니다.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라고 이행명령을 하고요. 이행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미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이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 부과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5년이라고 했죠.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죠. 자, 근데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너가 불허가 처분을 해가지고 내가 못 팔아먹었으니까 그럼 좀 사달라,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매수 청구는 형성권은 아니고 청구권입니다. 반드시 매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했을 때는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공시지가로 매수합니다. 공시지가로 국가, 지자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매수할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 항상 낮은 금액이 있으면 낮은 금액으로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게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비싼 가격으로 사주고 리베이트 받고 자기 돈 아니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 있으면 항상 낮은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선자, 먼저 매수한다는 뜻이에요. 선매라는 것은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데서 먼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는 먼저 사겠다는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매, 협의 절차인데 아마 선매 절차는 뒤에 다시 나오면 말씀드리고 개략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교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허가 기준인데요. 허가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실수요성. 이게 말을 읽어보면 또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일단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해야 된다. 1호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가목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이게 지금 말이 막 몇 번 꼬아놔가지고 어려운데, 그러면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허가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말을 지금 몇 번 꼬아가지고 지금 헷갈리는데요. 이런 경우는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 빼고는 허가를 안 해준다고, 이런 실수요성이 아니면 이게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시험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이 보통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허가제도가 두 문제 나오는데 이걸 다 구체적으로 이 허가 기준을 다 암기할 수 없고 그냥 큰 넓은 의미로 보면 그냥 실수요성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투기 목적이면 허가 안 내준다고요. 읽어보면 다 실수요성이에요. 그거 보면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나번에 보니까 복지시설, 편익시설 이런 건 허가해 주겠죠. 다번에 보니까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이런 게 그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런 거는 다 허가해 준다고요. 수용 뭐 이런 거. 그래서 굳이 암기 안 하더라도 넓은 의미로 그냥 실수요성이라고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신청입니다. 양가로 4번. 이신청 동그라미 1번 1개월 이내에, 1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이신청할 수 있습니다.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신청할 수 있고요. 이신청을 받은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뭐 통보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같은 의미죠. 알려야 된다. 1개월, 우리 프린터에 당연히 1개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개월이 45번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 7번, 8번 있죠? 45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1개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1개월이 거의 다 1개월입니다. 5개가 있습니다. 1개월이. 30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30일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입니다. 그 30일 프린트, 30일은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잖아요. 35번에 농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요거 하나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모두 1월 이내입니다. 1월 이내에 이의신청 1월입니다. 1월. 이게 사실은 법제처에서는 1월, 2월, 3월 이런 건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법 만들 때 요청하고 있어요. 30일이면 딱 정확하잖아요. 30일, 항상 30일이죠. 1월이라고 하면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숫자라고 제발 1월, 2월 하지 말고 30일, 60일, 90일로 만들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시험에 나오면 1월이라고 해야 돼. 30일이라고 하면 X예요. 그냥 시험에 나오면.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게 그거지만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게 시험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입니다. 지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뭡니까? 지금 뭐 매매계약 허가제 그런 말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 허가제. 매매계약 허가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토지 투기 성행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국가가 투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특례입니다. 국가는 시장군수 국가 등인 경우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같은 국가기관이니까 협의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개인이 가서 지금 선거할 때니까 이거 후보자들 만나보고 막 악수도 하고 인사 받아주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인사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 제 선배도 있는데 전화 안 받아요. 지금 제 뭐 좀 친한 사람도 한 2명 출마했는데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둘 다 서울, 경기도 출마했는데 그거 하면 엄청나게 돈 많이 받으면 뭐 선거 공연제니까 다 국가에서 보전을 받아요. 득표율만 어느 정도 올리면. 그거 안 되면은 자기 돈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되겠지. 옛날에는 다 망했잖아요. 개인 돈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즘은 국가가 다 보전해줘요. 일정 득표만 하면은. 어쨌든 그래도 계속 출마하는 이유를 저한테 말하더라고. 왜 나가냐, 그 떨어질 거 알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이유를 말하더라고. 그게 또 들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어디 한번 출마했다, 그 이력에 프로필에 출마했고 무슨 위원장, 당협위원장 이런 거 돼야 말빨이 먹힌대요. 나중에 어디 뭐 민원 넣고 이런 거 해도. 그래서 계속 출마한다더라고. 안 될 거는 거의 알고 있지만 뭐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선배는 지금 뭐 그 1당, 2당, 1번, 2번 중에 나가니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자, 그래서 국가 등은 특례가 인정되고, 특례라는 건 뭡니까? 특례, 특별한 예외다 이 말이죠. 특별한 예외가 특례입니다. 아까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즉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교환이나 증여계약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만 특별한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매매는 예외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그 뜻이라고. 특례라는 말이 특별한 예외. 그 국가 등의 특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 선매. 아까 제가 선매 여기 하다가 말았는데, 선매라는 건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는 거예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선매 보겠습니다.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국가, 지자체 두 번째 줄에 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선매 대상 토지는 박산에 있는 1번 공익사업용 토지,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시험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 이렇게 X로 출제됐어요.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선매 대상이 됩니다. 자, 통보 및 선매 협의 완료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에 대하여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된다. 자, 1개월 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아까 1개월 프린트해 봤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된다. 선매 가격입니다. 이 선매 가격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감정가격입니다. 두 번째 줄 맨 뒤에 감정가격. 선매는 감정가격, 지금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아까 공시지가라고 했죠. 뭐가 더 비싸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 중에서. 예, 감정가격은 시세예요, 시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현재 시세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겠다고 하면서 공시지가로 사겠다고 하면 팔겠어 안 팔겠어? 협의가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잖아요. 보통 공시지가가 시세의 50%에서 한 70% 정도 돼요.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뭘로 하든지 간에 뭐 이거 재난 기본소득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소득 70% 이게 고르는 게 비용도 들어가요. 엄청나게 비용 많이 든다고 그걸 심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으로 하면 그렇게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또 불합리한 게 생길 수도 있겠죠. 뭐 땅이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또 국민건강보험료를 많이 안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뭘로 하든지 무조건 100%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 100% 완벽하게 하려면 차라리 다 주는 게 나아요. 비용이 그만큼 든다고 공정하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선매는 감정가격이다. 감정가격. 예, 감정가격은 시세입니다. 시세로 해야만 이게 협의가 되겠죠. 근데 불허가 처분 받은 경우는 어차피 불허가 처분 받아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 사람이 더 답답하니까 낮은 가격 공시지가로라도 파는 거예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이게 옛날 공법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과거 공법일 때. 동그라미 4번 허가 등 통보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해야 된다. 즉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무조건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매수 청구인데 매수 청구하기 전에 선매 절차를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허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 선매 대상 토지다. 그러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 15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매자로 지정됐으니 선매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선매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된다. 완료 조서 제출도 해야 된다. 자, 1월이 토지거래 허가에서 5번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한번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해야 되고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도 해야 됩니다. 하나, 둘, 3개 나왔죠. 3개. 그 다음에 매수 청구 1개월 이내, 이신청 1개월 이내 5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1개월이 5번. 우리 프린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불성립,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어떻게 하냐면, 불성립됐다고 해서 무조건 불허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불성립됐다고 무조건 불허가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선매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자, 선매 절차를 받고요. 우리 교과서 311페이지 양가로 6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기 적어 놓은 게. 그 다음에 7번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 동그라미 1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사달라고 매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하고 선매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게 312페이지 박스에 있는데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22개. 작년에 나왔는데요. 올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건 나오면 틀려야 돼요. 이걸 22개 어딘지 이거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암기할 수는 없겠죠.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작년에 나오긴 했습니다. 올해 또 나오기는 힘듭니다. 원래 공법에 이게 공법 스타일이에요. 공법에는 안 배운 게 나오잖아요. 안 배운 게 나오지만 법조문에는 있어요. 다. 이것도 마찬가지 법조문에 있지만 이거 제가 강의는 안 한다고 이걸 굳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데 이걸 22개를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22개 이 사람들이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고 선매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선매하는 사람하고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부터 항만공사까지 있습니다. 22번에. 한번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 매수가격은 뭐라고 했어요? 공시지가 메모해 놓으세요.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이라고 했죠?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이용 의무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2년이 뭐냐면은 주거용, 거기 박스 안에 옛날 공법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주거용,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복지시설, 편의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거예요. 복리니까 2년. 그 다음에 3번에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이게 옛날에 3년이었는데 2년으로 다 바뀌었어요. 2년입니다. 이제 2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대체토지 취득도 2년입니다.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사업용 토지는 4년입니다. 사업용. 사니까 사업용. 사업용이니까 4년입니다. 사업용은 4년. 복리시설이니까 2년. 그 다음에 5년은 현상보존. 그 다음에 기타 그 외인데 그 외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용지 이런 거 다 5년입니다. 여기 없는 건 5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년, 지금 현재 2년이고 주거용, 우리 프린트에도 이거 적어놨을 텐데요. 프린트에는 안 적혀있나요? 이게 프린트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거기에 32번에 맨 밑에 있네요. 32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32번에 동그라미 6번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토지 취득, 주거, 복지, 복리, 리 2년, 사업용 4년, 민간임대주택 사업토지 현상보존 5년이라고 되어 있죠. 의무기간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의무기간. 자, 그 다음에 313페이지 조사 의무인데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토지의 개발, 이용 등의 실태 조사인데 허가관청은 매년 1회 이상 밑줄 치세요.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 매년 1회 이상. 그래서 실제 지금
경기도 뭐 이 남양주나 화성시 이런 데 보면은 잠실 재배사, 축사 이런 걸로 허가 받아 놓고 공장으로 임대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걸 이제 실태 조사를 한다고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포상금, 그 동그라미 3번 포상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아까 이야기했죠. 이행강제금.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 번째 줄에 3개월 이내 상당 기간을 정해서 3개월 밑줄 치놓으시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용을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14페이지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첫 번째 박스에 보니까 방치 동그라미 하십시오. 방치는 10%입니다. 방치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2번 임대한 경우 7%입니다. 임대한 경우 7%입니다. 임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5%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7%입니다. 방치 10%. 이게 공법시험에 과거에 나왔어요. 이것도 박스 안에 있는 게. 방치는 10%, 임대하면 7%, 변경하면 5%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부과 횟수인데 부과 횟수 1년에 몇 번이라고 했어요? 1년에 한 번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이의제기 30일이라고 했죠?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교과서에 안 나온 거는. 어쨌든 구체적으로 보면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지가 동향조사입니다. 지가 동향조사 양가로 10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 동향과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1번 허가, 인가, 어제인데요.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동그라미 1번은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요. 동그라미 2번은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양가로 14번 포상금 지급 절차. 이거 지난주 했죠. 하기는 했는데 쉬었다가 14번 포상금 지급 절차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